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요. 이 사이버 공격이 이건 뭐 거의 공상과학 영화 수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예전처럼 그냥 해커 한 명이 키보드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고요. AI가 알아서 취약점을 찾고 사람처럼 이메일도 써서 속이고 뭐 순식간에 수만 개 시스템을 공격하는 시대가 된 거죠. 맞아요. 진짜 무서운 건 그 속도랑 규모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우리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이버 보안은 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2024년에 약 2,08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80조 원이 넘는데 이 시장이 2030년에는 거의 3,520억 달러, 500조 원에 가깝네요. 네, 5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세 명의 플레이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세 기업을 집중 분석해서 시장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 기업이요. 이 전쟁에 임하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뭐랄까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하려는 엠파이어 빌더가 있고요. 또 이미 가진 거대한 영토 위에서 싸우는 절대 강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기로 전쟁의 규칙을 바꾸려는 혁신적인 도전자라고 할 수 있죠. 재밌네요. 엠파이어 빌더, 절대 강자, 도전자. 네, 이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플레이어, 제국을 건설하는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부터 시작해보죠. 이 회사의 시작은 방화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를 외부 세계랑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성문이라고 본다면 방화벽은 그 문을 지키는 최정의 근위병 같은 역할이었죠. 네, 바로 그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개념으로 시장에서 오랫동안 왕자를 지켜왔어요. 하지만 팔머갈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성문만 지키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문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성벽 위에 순찰, 성 안의 질서 유지까지. 즉, 클라우드 보안, AI 기반 자동화까지 영역을 쫙 넓히면서 7만 개가 넘는 고객을 확보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사업 전략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근위병, 순찰대, 치안대를 따로따로 팔았다면 이제는 통합방위 시스템이라는 패키지로. 네, 플랫폼으로 묶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묶어 팔기 전략은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팔로알토의 플랫폼이 특별히 더 강력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팔로알토의 플랫폼이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단순히 여러 제품을 그냥 묶어놓은 번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각 제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문 쪽 방화벽에서 수상한 자의 인상착의가 딱 포착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성벽 위 순찰대와 성안 치안대에 바로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제품만 쓸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위협 패턴을 통합된 지능으로 막아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발송이 비용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똑똑함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없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럭인 효과죠. 그리고 팔로알토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이십니까? 네, 무려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이버 아크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250억 달러요? 정말 엄청난 베팅이네요. 그렇죠. 이 회사는 아이디 보안,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확인하는 분야의 세계 최고수입니다. 그럼 이 인수가 성공하면 팔로알토 제국은 얼마나 더 강해지는 건가요? 성문을 지키는 걸 넘어서 이제 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7만 고객에게 이 강력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수 있죠. 그렇군요. 물론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가 48배인데 이건 절대 싼 가격은 아니에요. 48배면 높네요. 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연평균 19%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은 이런 과감한 베팅이야말로 미래의 지배력을 보장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회사가 있다면 반대로 이미 시장 전체가 자기 영토인 거인도 있지 않나요? 사실 사이버 보안하면 바로 떠오르진 않지만 이미 우리 컴퓨터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싸움에서 거의 반칙에 가까운 사기 캐릭터예요. 사기 캐릭터요? 네.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고객 찾아다니면서 제품 팔아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전 세계 수십억 대 컴퓨터에 깔린 윈도우랑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다가 자사의 보안 솔루션인 디펜더를 슬쩍 끼워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아, 시작점부터가 다르네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의 시장 점유율이 약 23%로 여전히 1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게 최고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펜더가 그냥 쓸만한 수준이지 전문 보안 솔루션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는 없을까요? 바로 그 점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최고인가?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할 전문가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 충분히 좋은가라고 물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특별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라면 많은 기업들은 아니 이미 돈 낸 오피스 프로그램에 이 정도 수준의 보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다른 데 또 돈을 써야 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가성비와 편리함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네, 물론 최근 몇 년간 전문 기업들의 공세에 점유율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이 거대한 기반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주식의 대명사잖아요. 아, 그렇죠. AI랑 클라우드 사업이 워낙 막강해서 사이버 보안이 약간 부진하더라도 회사 전체는 연평균 13에서 14%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돼요. 폭발적인 한방보다는 내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싶은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제국을 건설하는 팔로알토, 그리고 이미 제국 그 자체인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두 거인이 싸우는 동안에 아예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꾼 플레이어가 나타났어요. 네. 바로 클라우드라는 신무기를 들고 나타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등장은 이 업계에 정말 큰 충격을 줬어요.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걸 성벽 위에 대포를 설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새로운 종류의 포탄이 날아오면 대포를 바꾸거나 개조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맞아요. 그 백신 업데이트 파일 다운받고 설치할 때까지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죠.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 공백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버렸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 즉 모든 보안 기능을 인터넷상의 중앙 지휘소, 클라우드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아, 원격으로요? 네. 새로운 위협이 지구 반대편에서 단 하나만 발견돼도 그 즉시 전 세계 모든 고객의 방어 시스템이 등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이 회사의 핵심 플랫폼인 팔콘도 처음엔 단순한 엔드포인트 보안, 그러니까 개별 컴퓨터 지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객이 레고 블럭처럼 필요한 기능을 골라붙이는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진짜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2024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 중단이라는 보안 회사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사고를 쳤습니다. 세상에, 보안회사가 다운되다니요. 그건 마치 은행 금고문이 저절로 열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같으면 당장 계약 해지 서류부터 찾았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끝났다. 고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겠구나. 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이 사건 이후에 회사를 떠난 고객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고가 역설적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서비스가 고객사 시스템에 얼마나 깊숙하고 또 끈끈하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증명해버린 거예요. 한번 걷어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와, 위기가 오히려 고객 충성도를 증명하는 기회가 된 셈이군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그야말로 헉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래이익을 기준으로 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무려 128배에 달해요. 128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로알토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죠.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그만큼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연평균 22%라는 폭발적인 장기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즉 하락할 때마다 용감하게 사모아야 하는 주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새 기업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갈리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방화벽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M&A와 플랫폼 전략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걸설자.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절대 영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방어전을 펼치는 시장 지배자.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디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와 AI라는 신무기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도전자. 이 세 거인의 싸움을 보고 있으니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들의 방패가 AI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창은요? 공격자들의 창도 똑같이 AI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방패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창을 만드는 기술도 똑같이 어쩌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게 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 언젠가는 한쪽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이버 보안 전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 양측이 서로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끝없이 서로를 추격하는 영원한 군비 경쟁에 더 가까워 보여요. 군비 경쟁. 네. 방패가 두꺼워지면 창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 창을 막기 위해 방패는 또다시 두꺼워지는 과정의 무한 반복인 거죠.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결국 가장 확실한 승자는 누구일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일까요? 아니면 양쪽에 대속해서 더 새롭고 강력한 무기를 팔 수 있는 무기상일까요? 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 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